안녕하세요. 난세에 깨닫고 기적을 실천하는 동양고전의 힘, 저자 김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1년간 대기업에서 대기업 계열이죠.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제가 이 비상근으로 해서 회사를 옮겨놓고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서 지금은 또 이 대학에 의뢰가 들어와서 겸임 교수 자리를 맡게 됐고, 또 나름대로 또 이 강의를 수료를 하고 책을 써서 지금 저자로서 인문학 작가 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가면서 더 제 책과 제 이력과 결부를 시켜서 오늘 강의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은 5글자로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여기 갈로 안에 채워질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각자 생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인생을 5글자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운항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놀이동산을 가잖아요. 놀이동산 가면 놀이동산 갈 때 아주 재미난 이 롤러코스터를 타려면은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한 2시간 가까이 대기를 해서 아주 지루한 대기 시간을 거쳐서 탑승을 합니다. 탑승할 때 굉장히 어때요? 기대가 되잖아요. 짜릿짜릿하고 뭔가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탑승을 하죠. 그리고 그 롤러코스터가 출발이 됩니다. 칙칙칙칙칙칙칙 아주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슝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한꺼번에 낙하를 하죠. 그리고 뭐 가다가 이렇게 뒤틀리기도 하고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궤도를 철저하게 이탈하지 않고 아주 재미나게 초스피드로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정착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도달하는 시간이 마치 생각보다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아주 기대했던 거,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 너무 아쉬운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운항하는 것과 같이 우리 삶이라는 게 지나고 보니 찰나구나.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인문학적인 관점에 조금 접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롤러코스터가 사고율은 거의 없잖아요. 왜 사고가 안 나는 걸까요? 그것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철저하게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원심력이 과다하다 그러면 밖으로 튕겨 나가겠죠. 구심력이 과다하다 그러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궤도를 철저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을 이루고 철저하게 맞는 균형과 매치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중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철저한 관계, 그러니까 관계지향적인 삶에서 상대방과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이 많으면 상대방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가지려고 하거나, 그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그 과욕이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찰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거하고 닮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운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선종 시대에 해능 법사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6대 선조였었는데, 그분이 이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스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냐, 깃발이냐? 뭐라고 스님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바람.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스님들이 깃발입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바람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때 해능 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여기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견주를 하다 보면
그 유물론과 유심론적인 마인드 관점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물론이라는 거는 물체를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유심론이라는 거는 그 물체를 바라보는 단순한 시각에 자기의 마음을 넣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유물론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움직이게 만든 건 바람이고, 움직이는 거는 깃발인 거죠. 그게 유물론적인 관점인데, 그거를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해능대사는 그 표현을 썼던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너희들이 그걸 보고 느끼는 너희들이 감정이 움직였던 것이다. 자,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이 영화가 불안당입니다. 불안당에 우리 시완이 동생과 경부 형님,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나눴던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생긴 시완 동생, 우리 멋있죠?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표현은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해도 뭐 사람한테 당하는 거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사람이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 사고가 정확하게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려고 들면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처해진 상황에서 사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까 유심론적인 관점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관점과 논지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복역을 하고 나와서 깡패 생활을 하면서 막 치열하게 뭐 싸움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두 사람이 그 차에 앉아서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표정을 하고 있죠. 형, 이렇게 사는 거 안 지겨워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야. 살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 단순한 대답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안 지겹냐라고 물어본 거는 지치고 힘든 거예요. 깡패 생활. 그리고 너무 치열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진정한 내 삶인지 그걸 자꾸 돌아보면서 재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고 나름대로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살려고 이렇게 산다는 거. 살려고 이렇게 산다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이 살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욕구.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표현은, 자,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 의지와 내 능력 그리고 내 열정으로 내 삶을 올곧이 바르게 펼쳐나간다면 내 삶도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거를 인문학적인 통찰로 개념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 이때 말하는 욕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디자이어죠.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는 건 단순히 먹고 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욕망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되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을 향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그 욕망을 자꾸 억제를 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힘든 거예요. 지치게 되고 세상사 굴레 안에서 자기 의지대로 안 되고 자기가 되고자 하고 담고자 하는 것들이 뜻대로 안 될 때 억누르게 되면 그 본질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는 가치 실현이고 자아실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문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제대로 이거를 발휘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같이 가져가는 사람인데 이걸 제대로 실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항상 뒤처져서 도태되고 남 뒤만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된다는 거죠.